뿅. 뿅. 아, 이게 그 모닝 석곡이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지만 그래도 화려해요. 나이가 화려합니다. 나이가 꽤 먹은 아이죠. 모닝 석곡은 여기다 놓고, 얘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짠 하고 호접란. 호접란이 되겠습니다. 호접란이, 자, 얘는 이제 툴리라는 이제 작은 타입이고,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이 농가가 이제 뉴 고트리스라고, 고트리스가 이거보다 좀 연하거든요. 그래서 진한 품종이라서 뉴 고트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댓글 다신 분이 미노스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얘가 미노스일 확률이 98%입니다. 자, 얘는 이제 오렌지홍, 골든홍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변이. 얘는 이게 변이가 나온 거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린비어도 가지지만 피면은 이렇게 풍성하죠. 꽃다발 같아요. 풍성하죠. 이거 절하로도 써도 돼. 그래. 음. 자, 블랙잭도 이렇게 연매수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트라이프에서 줄무늬에서 이렇게 변이. 꽃 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이가 오는 물건들은 아무래도 조금 생육이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더 늦게 자라고, 아무래도 어떤 유전자를 생육에 관련해서, 생식생장에 관련해서 억제하는 이런 상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거의 한 4일 동안 이렇게 새로 꽃 카페를 하신다는 분이 양평 계셔서, 이제 그분 거 이렇게 챙겨드리라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전화가 금방 왔어. 어제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출란을 하셨던 분인데, 왕창사도 사실은 저렴해요. 그 난들이.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애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공무원 생활할 때 5월 5일 날은 애들한테 서비스를 해요.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어린이날 오늘 같은 날 어디 그 놀이공원 가면 직설하게 고생합니다. 그래도 남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들 가지 않을 때 밤에 간다든가, 여기 이제 저기 용인 수지에서 이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5월 5일은 애들한테 서비스하고,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은 우리 전부 가족 낚시터. 전부 낚시터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협상 아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님이 전화 애인한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버이날이고 또 스승의 날 또 두고, 이제 5월은 글자 그대로 가정의 날이니까 이제 꽃 선물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좀 신세졌던 분들, 고마운 분들한테서 이제 꽃 선물들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호접란이 5월달에 호접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놔두면 저절로 좋은 계절이야.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시기다. 1년 중에 호접란한테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 뭐 분갈이니 뭐 꽃이니 모든 환경이 최고 좋은 시기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뭘 선물했는데, 꽃 선물하면은 가서 그분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하자가 생겨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아니 걱정을 하는데, 호접란은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더더군다나 5월달은 호접란을 그죠? 5월은 호접란을 사는 적기다. 어떤 적기?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사는 가장 적기다. 그죠? 야간 온도가 15도로 이제 안 떨어지죠. 그죠? 주간 온도 아무리 높아도 35도 밑으로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이게 발코니, 밖에 기준이잖아요. 밖에. 그죠? 그 다음에 실내, 방 안에서도 쾌적해.
주간 온도가 뭐 20도 밑 20한 2, 3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실내도 30도죠. 그죠? 30도 이상은 안 올라가고. 30도까지 예, 하면 큰일 30도까지 나. 안 나오죠. 그러면 덥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에어컨 킬 거고 문 열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환경이 좋아요. 꽃을 실내 아무데나 놔도 이제 빛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호접란은 다른 난치고는 좀 음지에 강해요. 그리고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빛의 요구량이 딴 때보다는 작아. 좀 작아요.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 견디는 시기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호접란을 잘 기르려면 잘 기르는 법은 호접란은 잘 기르는 법은 첫 번째 이제 온도인데 온도는 사실은 15도 이상이면은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지 잘 자라지 않아요. 15도에서는 얘가 견디는 거지. 그죠? 제일 잘 자라는 온도는 25도에서 30도예요. 여기서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지금은 직강을 쐬면 안 돼요. 3월달까지는 겨울에는 빛을 이렇게 그냥 발코니 이렇게 차창가로 두어도 괜찮은데 사각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4월 이후로부터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10월 최소한 중순까지는 어떻게 해요? 빛은 기본적으로 차광이다. 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빛은 안 되는 것이다. 차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기는 많을수록 오케이다. 그냥 지금은 야외에 있어도 돼. 야외에. 그러면 어떻게? 빛이 직강이 쬐면 또 안 되니까 야외에 그늘. 소나무 밑에 있으면 얘는 띵호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물. 지금은 환경이 좋아서 물을 많이 줘야 돼. 많이 줘도 1년 중에 가장 많이 주는 시기다. 그러면 많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주간. 물 줄 때 주 1회 준다. 주 1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바크로 심어져 있을 때 그렇다. 그 다음에 수태는 2주에 1회 준다. 이거는 수태. 좀 작지 않을까? 어, 충분히 줘야 되는데. 많이 얘기를 할 거면은 하고 말 거면 말해. 거기서 자꾸 일주 많이 뭐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들려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고 싶으면. 자기 자꾸- 틀릴까봐 자꾸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틀리면 어때? 지금은 틀려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되는 시기다. 뭐 이렇게 교과서 적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 바크는 일주일에 한 번 준다. 그 다음에 수태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호접란들이 다 수태로 심어져 있다고. 수태로. 그 다음에 얘는 화분이 좀 크고 얘는 화분이 좀 작고 그렇죠. 그런 차이에 의해서 물 머금는 양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수태는 2주 통상 뭐 한 열흘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이때는 많이 준다는 얘기는 수태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바크는 뭐 일주일에 5일 만에 한 번 줘도 되고 3일 만에 한 번 줘도 되고 다른 때보다는 더 자주 줘도 된다. 그 다음에 많이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죠? 횟수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준다라는 개념은 한꺼번에 많이 푹 흘러내리게 준다라는 의미는 항상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물은 좀 더 자주 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갈이. 지금은 분갈이 해도 오케이. 분갈이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애울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몰라도 되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꽃 피우기.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겨울에 샀다든가 지난 겨울에 샀던 애들은 아직 꽃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꽃을 보는 거고, 근데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꽃이 없다. 꽃이 없는 이 꽃들은 그죠? 꽃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죠? 베란다 발코니에 두시면 낮에는 15도 낮에는 25도 30도 막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밤에는 15도 남쪽은 15도 밑으로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15도로 떨어져요. 또 내일 모레 7, 8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꼭 15도가 아니더라도 20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간 온도는 35도가 나오니까 20도하고 35도는 어떻게 해요? 온도 차이가 15도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호접란은 약 5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으면은 생시생장을 하는데 그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8도에서 10도 기준으로 한 달 반 정도로 해야지 되는데 차강하는 것도 말씀드려야지. 아까 차강한다고 그랬잖아. 발코니에다 그냥 내놓으실까봐 그렇지. 아니 발코니에 그냥 내놔도 햇볕이 직접 안 들어오면 돼요. 낮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 피우기는 온도차를 줘야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저절로 온도차가 나. 저절로 자연. 짜짜로니 자연적으로 그요 자연스럽게 개화가 된다. 꽃이 핀다. 그래서 자연 개화 기간이요. 4월 중순경부터 5월 중순에 밖에다 내놓으면 일교차에 의해서 꽃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 꽃이 나오면은 너무 더워서 꽃이 송이가 덜 달리니까 그때는 꽃송이가 나오면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낮에 25도 안 되게 시원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개화한다. 그래서 호접란의 꽃 피우기의 핵심은 뭐다? 온도차다. 일교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꽃을 피우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얘가 뭐라고요? 젠킨 씨. 젠킨 씨예요? 가까이 젠킨 봅시다. 씨가 가까이 봅시다. 젠킨 씨가 어마무시하게 꽃이 나왔는데 바글바글이야. 작년보다는 바글바글인 것 같은데 재작년보다는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피면은 바글바글이. 얘 덴드르비움 젠킨 씨 그 다음에 엉팡 린들레이. 그 다음에 기타 응. 덴드로의 꽃 피우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온에 물을 말린다. 저온에 건조다. 이 조건인데 호접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덴드로가 꽃 피울 때 일교차도 나면 좋고 그래요. 어찌됐든 일교차가 난다는 건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물을 말린다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죠? 일교차가 나든 말리든 온도를 낮추든 다 스트레스의 한 방법인데 호접란은 일교차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물을 말린다든가 비료를 안 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일교차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꽃을 피웠는데 한 번 또 보기. 자, 한 번 또 보기란 말은 이제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다 졌어요. 완전히 지기 전까지 한두 송이 남았을 때 밑에 발부에 여기 그 마디가 한 번, 첫 번째 마디는 너무 아래니까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가 있는데 내 키에 맞춰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마디에 1cm 정도는 위에 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자르면 얘가 말라요.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고 그 아래, 저 아래서 나오겠죠. 그죠? 여기를 너무 딱대 잘라가지고 여기에 가깝게 잘라서 여기에 안 나오게 되면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꽃눈들이, 생장점들이 여기 있는데 1cm 위 정도를 잘라가지고 꽃 피우기 조건, 일교차, 생식생장할 수 있는 일교차를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물을 조금이라도 말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꽃이 2차로 나오기도 한다. 근데 거의 체격이 작지 않고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 한은 거의 100% 사실 나와요. 정이 안 그러고 이거를 꽃이 안 따고 꽃이 그 자리에 쭉 있으면은 그 앞으로 또 2차 생식성장이 된다면 2차로 나와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꽃들은. 그래서 호접란 관리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또 보기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주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접란. 아까 했잖아. 했어요? 그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네, 알겠어요. 따지지 마세요. 아이, 딸이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자, 잘 기르는 법에, 그러면 저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잘 기르는 법에, 호접란이 잘 기르는 법에 온도가 25도에서 30도가 제일 잘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접란을 제일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큐베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큐베이터. 우리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제 미숙아라든가 어떤 아직 그 조숙아라든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잖아요. 아가를. 거기는 뭐예요? 항상 온도가 일정해요. 항온. 온도가. 그 다음에 항습. 습도도 항상 세팅이 돼 있어요. 항온, 항습. 그 다음에 항균. 이거는 균에 대한 그죠?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이제 바이러스 프리, 그러니까 무균이죠. 무균. 자, 이런 조건 플러스 항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최소한도의 그 상황에 맞게끔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 곳이 뭐예요?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 간에 습도도 항상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고습이죠. 고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대체로 70% 플러스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습도를 맞춰주고, 우리 인큐베이터 실제로 사람한테는 그 습도를 그렇게 안 맞추겠죠. 왜? 사람은 건조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70%, 80%, 85% 정도 습도 나오면 우리가 끈적끈적하고 장마철에 그거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얘기는 호접란을 잘 기르는 방법은 꽃이 없는 거를 잘 기르는 방법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큐베이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항온, 항습이요.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그러면 최고 좋죠. 그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온실에 저희도 이제 2천만 원 들여서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이제 좀 이사도 가게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온도가 하우스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문을 닫아라. 열어라구나. 그죠? 문을 오픈. 그 다음에 25
5도가 밑으로 떨어지면 문을 닫아라. 닫아라. 이제 이게 이제 온도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5도의 차이는 식물한테 덜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온도 차이를 줄여서 최저 온도를 28도만 되면은 더 떨어지면은 닫아라.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온도 온실 온도가 해가 나면 올라가고 해가 들어가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편차는 환경에 맞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인큐베이터처럼 이론상으로 일교차를 최소화하는 거지. 인큐베이터는 사실은 온도 편차가 거의 1도도 안 나올 거라고요. 에? 왜?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에? 그래서 모든 식물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예요. 어떤 식물이든 게 잘 기르는 방법은 적정 온도에서 일교차를 줄여서 쭉 기르면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는 거라고요. 자, 잘 기르는 방법은 여기 가장 핵심이고, 자, 오늘 핵심의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일교차를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물 주기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제 사례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거보다 큰 화분에다가 이거를 난을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합식이 되면은 물이 안 말라요. 밖으로 심었다 손 치더라도 이 물을 머금는 양이 많으니까. 양도 많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줘라. 정말이에요. 계절에 상관없이 얘가 말라서 죽지는 않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물을 정말로 한 달에 한 번만 줘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돼. 예? 여러 개 있는 것들은 그게 포트를 뺐든 안 빼고 합식되었든 마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 심기 된 아이들은 나중에 뽑아보면 뿌리들이 다 썩었어. 다 죽었어. 왜? 가습에. 그죠? 과습에 플러스 고온이면 여름에 어떻게 해요? 얘는 축 사망. 뭐 이렇게 상이야? 사망.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저온의 과습이면 더 치명. 얘도 축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심기 되어 있는 아이들은 물을 정말 조금 주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접란은 캠식물이면서 그 착색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식물이라고 인터넷에 요거 정도는 한번 쳐보시고, 캠식물은 어떻게? 밤에 호흡. 한글을 잘 쓰세요. 밤에 호흡을 한다. 여기까지만. 낮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85%의 그 식물들은 낮에 산소를 만들어요. 근데 캠 식물들은 다육식물이라든가 이 호접란들은 착색란, 지구상의 난들이 땅에서 자라는 거 말고는 대부분이 착색란이에요. 85% 이상이. 그러면은 다 캠식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캠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지금 물주기 하는 거잖아요. 물을 항상 담그면 해나네. 안 된다. 문 열어야 되겠네.
항상 담그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경이니 반수경이니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안 되는 얘기다. 네. 정말 부탁인데 저한테 사시는 분들은 자 이거 하시면은 정말 안 돼요. 제가 차라리 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캠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착색란의 물주기의 기본은 걔네들의 자연 환경이 비가 왔다 안 왔다 낮에 건조했다가 밤에 습도 있다든가 공중 습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물주기의 기본은 뿌리가 젖어 있는 거가 일주일 중에 한 5에서 6일. 그 다음에 뿌리가 마른 상태도 1에서 2일이 있어야지 돼요. 이 원리에 맞게끔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좀 돼요. 이 원리를 모르고서 많은 유튜버라든가 식물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봐봐요. 어느 누구든 간에 공이 뭐예요? 마르면 준다예요. 마르면 물은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젖어 있는 거잖아. 항상 젖어 있으면은 나는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그죠? 하물며 벼도 수중 그죠? 물 속에서 살아도 물이 없어도 뿌리가 내리게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물은 말리고 그죠? 주고 그죠? 조금 말리고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일교차를 최소화시키고. 오늘 지금 해는 아직 안 났는데 오늘 그러다가 계속 보슬비가 오다가 지금 햇살이 직강은 아니지만 구름만 거쳐도 하우스 온도가 35도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뒷동에 가서 문을 천청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또 마님하고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 호접란 5월 관리입니다. 5월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대충 해도 안 죽고 대충 해도 꽃을 잘 피우는 시기다. 그래서 빨리 해. 뭘 뿅을 자꾸 하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의 날 가장 중요한 호접란을 선물하자. 내가 나한테 선물해도 되고. 예, 행복한 뿅. 주말 보내세요.